10월 21일 월요일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창피 주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자 동행명령장을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또 발부를 했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창피 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명태균입니다. 명태균과 관계가 되는 이 지금 뭐 각종 폭로를 하고 있는 강혜경이죠. 강혜경은 명태균이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 직원이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실무 책임자인 셈이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와서 각종 폭로도 했고 자신과 명태균이 나눈 이런 녹취록도 지금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녹취록도 많이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뭐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꾼에 휘둘리는 정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명태균 부분을 엄정하게 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 그런데 뭐 명태균이나 김대남에 대해서 이 당무감사를 한다라고 해도 선을 긋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이게 뭐 탈당을 해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당무감사가 크게 이 많은 내용을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이걸 경찰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먼저 이 문다혜입니다. 문재인의 이 딸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소환이 됐고 검찰이 전주지검입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검찰에 나와라 라고 하는데 문다혜가 지금 이번 달 안 또는 다음 달 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검찰은 이미 많은 것을 압수수색했고 많은 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계자들. 조국 임종석까지 모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문다혜는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이 문다혜가 지난주에 그 경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소환이 됐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문다혜는 죄송합니다 말 이외에는 하지 않고 변호사가 써준 걸로 보이는 입장문으로 대체했습니다. 문다혜의 언행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검찰에 대해서 뭐 막가자는 거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 문다혜. 검찰 조사에서 문다혜가 거의 이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문다혜 관련해서 각종 비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을 통해서 뭐 몇 가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의 그 제주별장, 송기인 신부로부터 구입을 한 이 제주별장 부분도 이게 불법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엇박자가 난 것이죠. 또 그 출판업으로부터 받은 돈 2억 5천만 원도 문재인 말 다르고 지금 윤건영 말 다르고 문재인이 이렇게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검찰 조사를 이 자기가 법꾸라지처럼 좀 혐의를 덜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주별장 부분도 이 불법 임대업 이것도 제주시가 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들여다보면 신고를 안 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영등포에 있는 그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 식으로 이렇게 임대업을 해왔다, 불법 임대업을 해왔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 영등포 오피스텔 제주별장을 불법 임대업을 해왔다라는 건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문다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검찰의 이 조사에서 그게 문재인의 고민이어서 아마 자기 생활 이외에 이런 부분은 문다혜도 거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에게 다 떠넘겨야 되는 셈이죠. 이 이재명에 대해서 법인카드 왜 검찰이 소환을 서두르지 않는지, 이건 수원지검입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혜경은 검찰에 소환을 해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법인카드는 김혜경이 그 법인카드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미 사실상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전체에 대한 이제 소환과 기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김정숙도 문다혜에 이어서 빨리 김정숙도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숙의 그 5천만 원 현금, 이 부분을 문다혜에게 보낸 것,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김정숙 자체의 지금 타지마할 관광 이런 부분들은 중앙지검에서 지금 또 소환을 해야 합니다. 문다혜 비리 상당 부분이 김정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문다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돈의 출처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0억에서 20억 가까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이제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다혜, 김정숙, 김혜경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명태균입니다. 이 명태균의 말은, 명태균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을 공격했다가 또 그걸 부인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필요하면 공격했다가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태균 부분은 오늘 또 이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이 증언을 하게 될 이 명태균 밑에서도 근무를 했고 김영선 밑에서도 이 회계 책임자로 일한 이 강혜경입니다. 이 강혜경이 어떤 녹취록을 공개를 할지, 김건희 여사가 관계되는 녹취록, 지금 명태균과 나눈 녹취록, 많은 부분을 또 이미 뉴스토마토라는 곳에 이 폭로를 했습니다. 강혜경은. 이 민주당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명태균 이 부분이 꽃놀이패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보고는 왜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강압을 하고, 이 검찰 수사가 강압이 되면 명태균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뭘 녹취록을 터뜨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합니다. 이제 만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대란 문제, 이 지금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또 이 문의조 이 심판을 앞두고 이제 여권 내에서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건희 여사 부부는 역시 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걸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난동질을 벌이고 있는 저 국회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특별감찰관이 됐든 특검이 됐든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늘 그 결론이 내려지겠느냐. 한 대표가 3가지 요구를 하는데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 푸는 해법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일단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무슨 문자라든지 녹취록이 터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의 연관되는 부분을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핵심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김정숙이나 김혜경이나 문다혜의 비리 혐의와 김건희 여사 논란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관광을 간 겁니다. 예산을 쓰면서.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것도 사실은 뇌물입니다. 사실상 횡령.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렇게 법인카드로 살림을 사는 것이죠. 선거법도 위반하고. 이 권력형 비리입니다. 뭐 선명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A, B, C 딱 드러날 부분입니다. 문다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이건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게 권력형 뭐 무슨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자나 녹취록 이런 것이 드러나면 김건희 여사가 저런 통화를 왜 했을까? 저런 문자를 왜 주고받았을까?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또 서울의 소리 측과 또 그 불필요한 가방을 왜 저렇게 받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불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권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방을 받는 것도 윤 대통령과는 관계도 없고 윤 대통령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와 녹취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걸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명태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었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참 다르다. 김정숙, 김혜경, 문다혜는 명백하게 검찰이 수사하면 딱 드러날 권력형 비리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건들은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언론과 주고받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 훌쩍 넘은 일이고 지금 가방을 받은 부분은 거의 뭐 이거 쏘가서 당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런 걸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무슨 특검이다, 특별감찰관이다, 무슨 제2부속실이다, 뭐 집무실을 만든다 이럴 건이 아니고 그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을 중단시키고 정치권, 언론 뭐 등등의 이 관계를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면 끝나는 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부분이다.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명태균, 서울의 소리 뭐 그게 다시 나오더라도 그건 이미 지나간 다시 나올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묻는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 정도는 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내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부분을 이재명이 이걸 물고 늘어져서 자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물타기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부부관계가 뭐 일심동체죠. 근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저 탄핵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분리하는 지점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입니다. 그러면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김건희 여사의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정숙, 김혜경, 문다혜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뭐 있었던 녹취나 문자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공개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 어떤 정치권, 뭐 언론과의 이 접촉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이제는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도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김정숙, 김혜경, 문다혜의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논란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이게 참
국민들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은 점이 왜 저런 녹취록, 왜 저런 문자를 나눴을까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알았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났겠느냐. 그 소리 녹취록이 터졌을 때도 윤 대통령이 그때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 수도 없었고, 이게 뭐 참 김건희 여사가 뭐 외로웠던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다. 가방 부분도 윤 대통령이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이죠.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명태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다 거의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차이점인 것이죠. 이제 이게 이 보수 우파에서는 참 이 부분을, 이재명이 물고 늘어지는 이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적으로는 당연히 뭐 부부는 일심동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어떤 처우나 예우에 대한 이 법률이 없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인이기는 한데 아무런 뭐 법적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는 딱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뭐 그냥 만나서 앞으로 뭐 좀 여러 가지 잘해보자, 뭐 제대로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김정숙, 김혜경, 문다혜는 수사를 하면 이건 딱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딱 드러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성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김건희 여사의 이런 소위 애매한 이 논란으로 인해서 왜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입어야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일으켜야 하고, 왜 보수 우파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지지율에 타격을 입어야 하느냐를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